화요일에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 정규 3연전이 치러지고요. 그 이후부터는 2연전 체제로 돌입을 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될 3연전 경기 대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C 두산인데요. 이종렬 위원님은 두산, 윤성호 캐스터는 NC를 꼽아주셨습니다. LG 하나 대진에서는 두 분 다 LG를 꼽아주셨고요. 네. 롯데와 키움의 맞대결, 두 분 다 키움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KT, SSG 이 경기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SSG를 꼽아주셨고요. 기아, 삼성의 대진에서는 갈렸습니다. 이종렬 위원님이 기아, 윤성호 캐스터가 삼성을 꼽아주셨네요. 그럼 이종렬 위원께서는 기아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어요. 일단 선발 투수를 보게 되면 파노니, 양현종, 이일이거든요. 근데 파노니 선수 이번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경기 전에 션 롤린 선수가 8이닝 거의 퍼펙트 피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롤린 선수의 투구 내용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투구 패턴에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더와 커브 구사 비율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전략의 변화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파노니 선수나 양현종, 이일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상대로 기존의 패턴보다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기아 쪽에 조금 더 높게 승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발의 무게감에서 봤을 때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아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사실 전반기 때만 해도 5위를 넘어서 이제 4위까지도 넘봤던 기아인데 후반기 들어선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패배가 늘어나면서 이젠 5위 자리도 조금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기아를 높게 보는 건 선발 투수들이 일단 좋은 데다가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불펜 쪽이었잖아요. 지금 전상현 선수라든가 지금 장현식 선수가 빠지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더해서 네. 정혜영 선수도 이제 조금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영우 선수가 살아났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공격 쪽에서 보면. 최영우 선수나 황대인 선수가 이제 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최영우 선수의 끝내기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분위기가 완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쪽에서 보면 기아가 선발 쪽에서는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고 불펜에서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혜영이라는 확실한 마무리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건 결국 공격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최영호 선수라든가 나성범 선수, 황대인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창진 선수도 또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공격력에서 앞에서 득점을 많이 내준다면 불펜 쪽에서의 부하가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들이 한 점 차에 올라가느냐, 두 점 차, 석점 차, 넉 점 차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아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우와 나성범, 황대희 중심 타선들이 좀 살아나면서 후반기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살릴 수 저도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불펜에 대한 고민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있습니다. 후반기 구원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장현식 선수, 전상현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1군에 말소가 되면서 참 막강했던 그 JJJ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취약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 팀별로 봤을 때는 상승 곡선과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어떤 지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마련인데 타격 쪽의 페이스가 살아나는 반면에 필승조에서의 균열이 생긴다. 네. 이 부분은 팀이 압도적으로 5득점 이상의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경기 중반부에서 종반부로 진입을 하더라도 그때 기아에게는 상대방의 타선이 좀 아무래도 응징력이 있는 타선을 만났을 때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정혜영 선수 이제 보면서 하주석 선수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다음날 올라왔는데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봤던 건 뭐냐면 정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이 패스트볼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정혜영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른 볼 다음에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구위 자체가 약하면 약간만 몰려도 이제 장타를 허용하는데 그 공이 구위가 조금 살아나서 하이 패스트볼만 가면 대부분 헛스윙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혜영 선수 앞에서 장현식 선수나 전상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혜영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볼 S를 할 때 두산전을 이기기 위해서 4대1 상황에 8회 2사에 네. 좌타자 할 때 이제 정혜영 선수 올려서 결국은 이제 홈런 2방 맞고 결국은 이제 패를 했는데 저는 이제 김종국 감독의 그 선택은 좋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구종을 선택하고 어떤 코스를 던질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혜영 선수가. 그래서 하이 패스트볼을 어느 볼 카운트에 던질 건지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잡고 전개를 시킬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봤으면 하는 그 생각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정혜영 선수의 구위가 그렇게 확 떨어졌다?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스태프들이 분명히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정혜영 선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스태프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각 팀마다 던지고 나서 뭐 피안타도 보면 이게 정타였는지 아니었는지 또 타구 스피드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다 축적해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확실한 고민을 해보고 또 방법을 연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 타자 중에서 7월 이후에 굉장히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이창진 선수의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잘 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그 타구의 방향도 물론 저희가 준비해놓은 그래픽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창진 선수가 앞서 왜 이종렬 의원님 오지환 선수의 높은 로케이션 볼을 걷어올릴 수 있는 홈런 좀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아요. 이창진 선수가 이제는 가장 잘 칠 때 그 페이스를 좀 지금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구의 질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네 비단 뭐 안타를 많이 생산하려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같은 안타라 하더라도 그 해당 타자가 만들어낸 타구의 볼 카운트의 상황과 스코어의 상황, 루상 아웃 카운트 상황이 다 다른데 이창진 선수의 최근 들어서의 이런 타격 페이스는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 우리 기록원님하고 같이 이제 만들 때 네. 보면 이창진 선수 타구 방향이 너무 좋네. 보통 보면 스윙 연습할 때도 투수 방향으로 이제 배트를 던지는 연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타자는 투수가 던진 실투를 놓치지 않는 타자 할 때 실투가 어디서면 가운데예요. 그렇죠. 코스 타고 들어오는 건 사실 치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 대부분 센터 방향으로 치려면 실투가 들어온 거고 두 번째는 포인트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창진 선수의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거기에 더해서 두산과의 경기에서 밀어서 홈런 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어서 홈런을 때릴 정도가 되면 타석에서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빠른 볼과 변화를 같이 보고도 때릴 수 있는 심적인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 이창진 선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내가 생각한 거에 반대로 가요. 직구 노리면 변화 오고 변화 노리고 있으면 직구 오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단 촉을 한번 좀 보고 칠까 그러면 스트라이크가 들어와요. 컨디션이 좋을 때 치러 가면 볼이 돼요. 역으로 가네. 계속 역으로.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창진 선수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볼은 골라내고 스트라이크 몰리는 공도 때려내고 이게 다 결과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4월부터 8월까지 이 타구 방향이 점점 센터 쪽으로 옮겨오고 있고 4, 5, 6월 타율이 2할 8푼 5리였는데 7, 8월에는 또 4할 5리로 타율도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남은 경기도 굉장히 기대를 하게끔 하는 이창진 선수였고요. 이제 삼성 이야기를 넘어가자면 삼성은 허삼영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박진만 감독 등 체제로 후반기를 보내게 됐는데요. 주말에 1위 팀 SSG를 상대했는데 진짜 3경기 내내 끈끈하고 팽팽한 승부였잖아요. 네.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번 3경기를 다 잡을 수 있었던 팀이 삼성이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내야 수비 조직력에서도 헐거움이 분명히 지난 롯데와의 3연전 때도 있었고 물론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경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그런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극히 드문 케이스인 거고 네네. 에버리지 평균 타를 봤을 때
이 팀이 과연 리그 최상위 팀들을 만나서 어떤 싸움을 펼칠 수 있을까가 지금부터 물음표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SSG와의 3연전 물론 수입까지는 가지 못했고 우세 3연전도 되진 않았으나 그래도 삼성이 지금 이번 3경기 동안 랜더스를 상대로 보여준 부분은 그 한 단면 이상의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어질 6연전이 삼성은 꼭 봐야 되는 매치업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는데 네. 또 주목해봐야 될 점이 뷰캐넌 선수가 지금 한 달 이상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요. 마운드가 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해줘야 될 선수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에이스거든요. 그 뷰캐넌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는데 지금 보면 생각지 않은 선수들이 지금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연패를 끊었던 건 허윤동 선수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본인들의 몫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수비 코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비를 좀 해줘야 돼요. 수비를 좀 잘해줘야 돼요. 지금 박진만 감독 대행이 들어오고 나서 타순도 완전히 바꾸고 있고 네. 게임마다 조금씩 더 변화를 주고 있고 거기에 주전이지만 좀 휴식이 필요한 선수들은 뺐다가 게임에 투입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해줘야 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래서 김상수 선수가 요즘에 유격수로 나오고 있는데 오선진 선수랑 이제 그렇죠. 이 경험 있는 선수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찬 선수 해줘야 될 몫이 있는 반면에 오선진 선수나 김상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몫을 잘 해주면 지금 중견수에서 김현준 선수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야수들만 웬만큼 원활하게 돌아가 주면 공격은 괜찮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성도 충분히 한번 으쌰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선수비 공격 네.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를 꼽자면 당연히 센터라인에 김상수 선수의 유격수 왕의 귀환이라고까지 좀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달라요. 네. 김상수 선수가 그 유격수 자리에서 있는 거하고 물론 다른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좀 굉장히 삼성 라이온즈의 야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난 3연전 중계 방송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건 뭐냐면 다름 아닌 김재성 선수거든요. 네. 맞아요. 삼성의 포수 라인업을 보게 되면 강민호, 김태군, 김재성 일단 대표적으로는 3명의 선수를 정도로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민호 선수와 김태군, 김재성 돌아가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하고 김재성 선수가 좌타 거포로서의 단지 빵빵 큰 것만 때릴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라 타구의 질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볼 카운트 상황에 따르는 그 대처 능력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타선 쪽에서의 김재성 선수의 역할이 앞으로도 좀 부상이나 어떤 슬럼프만 겪지 않는다면 굉장히 삼성 타선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어려워요. 이게 삼성이 사실 반등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작년 승률 1위 팀이잖아요. 네. 1위 결정전에서 지는 바람에 이제 아쉬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상수 선수를 이제 유격수를 세운다고 가정을 하면 이루수보다 유격수를 보면 사실 송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굳이 뒤쪽에서 수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내야수라고 하면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내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내야수는 안정적인 내야수거든요. 네. 그러면 아웃 시킬 수 있는 공들을 정말 편안하게 아웃 시킬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게 되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상수 선수가 유격수를 볼 때는 뭐 다른 유격수에 비해서 한 발이나 두 발 정도 앞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수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이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기대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순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한 주도 또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야구!